희망을 주는 황딱TV, 용기를 주는 황딱TV. 오늘은, 중국어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가짜이십니다. 가짜이십니다. 가짜이신데, 뭐, 감히 또 중국어 전문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이 순간에 보면은 한 5가지 일을 다 한꺼번에 다 하는 아주 그냥 그 열정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성함은 이재희 박사님이신데 박수 한번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네, 반갑습니다. 이재희 박사님인데 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우선 이제 간단히 소개를 하면은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화동사범대학이라고 있어요. 화동사범대학에서 중국 현대문학으로 근현대문학으로 네, 박사학위를 그렇죠.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 배경에 대해서 또 우리 코로나 교환하고 또 이렇게 일을 네, 또 하게 되는 엄청난 그래서 우리 코로나에서 많은 또 중국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거기에 프로그램 기획도 하시고 또 직접 운영하는 또 이제 과장님으로도 이렇게 그 활동하고 있고 또 하나는 또 대학에서 또 이렇게 강의하시는 교수님으로도 활동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전문 통번역의 일을 또 회사를 또 운영하는 사장님 대표님으로도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네. 이런 책을 네. 이렇게 엄청난 책을 이렇게 냈어요. 따끈따끈하게 막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나를 바꾸는 하버드 성공 수업이라는 중국의 작가분의 책을 번역한 거죠. 네, 번역을 해서 한국에서 그래서 베스트셀러에 들어갔습니다. 베스트셀러에서 이런 이제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이제 가정적으로 보면은 이제 최근에 또 엄마 보기에는 아가씨 같아도 또 엄마로서 또 아내로서 또 이렇게 가정주부로서 많은 일을 한꺼번에 동시에 막 진행하십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정말 접시를 4-5개 이렇게 돌리고 있는. 네, 아주 접시를 돌려요, 접시를. 5개 접시를. 뱅뱅뱅뱅 하듯이 돌리고 있는 이제. 아무튼 대단합니다. 박수 한번 다시 한번 크게요. 예. 어떻게 한국에서 중국에 어떻게 유학을 또 가게 됐죠? 제가 사실은 공부를 이렇게 대학교 졸업을 하고 마치고 바로 유학을 떠난 게 아니라 중간에 회사를 다녔었어요. 직장 생활을? 네, 그렇죠. 그래서, 중국어를 전공을 하고, 게임 회사라는 곳에서, 온라인 게임 회사에서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그 온라인 게임의 종주국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분야의 것도 많이 필요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회사를 다녔는데 한 3-4년 정도 다니기 시작하니까 약간 권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팀장님은 내 옆에 있는 파트너는 잘 다니고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저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 이런 고민도 되고 저 사람들은 왜 꿈이 없는 거 그냥 너무 쳇바퀴 굴러가듯이 일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때 한참 막 권태기가 오고 있을 때 중국 정부 장학생이라는 공고를 보게 된 거예요. 중국 정부에서? 네. 예. 그래서 그 정부 장학생은 학비도 대주고 기숙사비도 대주고 그래서 부모님의 손을 굳이 벌리지 않고 제가 모아놓은 돈을 아껴두면서도 이제 건너갈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의 그 유학이라 하면은 학교를 졸업하고 그냥 또 이렇게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데 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렇죠. 네. 제가 당시에 28살이었어요. 이미 그렇게 나이가 좀 꽉 차서 사실은 유학을 가기 전부터 좀 편견과 많이 싸워야 했습니다. 너 가서 너 시집 가야 되는데 왜 거기 굳이 가냐? 가서 뭐 대단한 거 하려고 하느냐? 돈은 언제 벌 거냐? 등등. 근데 저는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막연한 자신감이라고나 할까요? 뭔가 해보고 싶고. 네. 그래서 저는 정말 그 꿈에 막 부풀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을 조금 내가 잊고 있었던 꿈을 조금 다시 찾아야겠다. 그 꿈이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제일 관심 있었던 게 이제 게임 시나리오를 번역하는 거였는데 게임 시나리오 번역. 그래서 조금 더 좀 전문적으로 문학 쪽에 입문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7년간의 유학 생활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뒤늦게 유학을 했지만 아무튼 화동사범대학도 만만한 대학도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석사도 하고, 석사도 하고, 거기서 박사도 하고. 그렇죠. 근데 또 분야도 중국 근현대 문학 쪽에
제가 듣기로는 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중국어를 전공을 한다고 하지만, 어학을 전공하는 수준에 머물렀었고, 이렇게 학문 쪽으로는 연결되지 않아서, 처음에 석사 들어가면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울면서, 1년을 울면서 기숙사 학교 뭐 이런 식으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예. 기숙사 교실. 중간에 뭐 가끔 시내 나가서 네. 사진도 찍고 친구들 만나기도 했지만 네. 그래서 제가 했던 극복 방법 중에 하나가 강의를 녹음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강의를? 네,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우선 네. 워낙 말이 빠르고. 네, 그러니까. 말도 빠르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사투리도 섞인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내용, 전공 자체의 내용을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강의를 녹음해서 받아쓰기를 하기를 시작했어요. 네, 그거를 진행하고 한 1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좀 익숙해지고, 이제 장문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좀 할 수 있고, 뭐 이런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국에서 중국어를 배웠다 할지라도 네. 가면은 이게 이게 그냥 밥 먹고 이런 거 괜찮은데 네. 실제 수업으로 막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쉽지 않다는 얘기죠. 이게 일상 회화랑 또 이제 전문가로서의 언어라는 게 또 다르다 보니까 이제 그 전공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많이 버거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7년 안에 네. 석사도 마쳤고 네. 박사도 마쳤고 네. 그리고 중간중간 일도 하고. 네. 야, 그래서 박사라는 게 쉬운 건 아닌데. 네. 그때 박사 논문 제목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상하이 글쓰기라고 해서 그 식민지 시대, 제가 1920, 30년대를 연구했는데, 식민지 시대에 네, 한국과 중국, 일본, 네, 그 작가들이 이제 상하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바라봤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논문이에요. 네. 상당히 심도가 있네. 네. 뭐 듣기로는 한국, 일본, 중국, 삼국을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일본어까지 어떻게 또 커버가 되는, 논문 쓰려면 그래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아무래도 저희 지도 교수님이, 그 동아시아를 조금 보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조금 여력은 안 되지만 열심히 제가 자문을 구해서, 네, 그렇게 힘겹게, 네. 힘겹게? 네, 완성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저희 박사 학위를 받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고, 또 중국인들도 중국 근현대 문학을 가지고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잘 하셨던 것 같고, 또 이게 공부 말고도 유학생활에 진료도 많은 다양한 뭐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유학에, 사실 제가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내성적이다? 네, 유학 가게 되면서 굉장히 성격이 많이 변화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해외에서는 아무도 저를 챙겨주지 않거든요. 그렇죠. 오로지 살아남아야 해요. 독고다이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말 좀 뭔가 적극적으로 뭔가 저를 어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조금 더 일자리를 많이 이제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학을 가게 되면 고소득 알바가 통역이 있어요. 그래서 통역도 같이 많이 하면서 이제 외부 사람들도 많이 익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님과 만나게 된 인연이죠. 이제 코리나 교연에서 제가 박사과정 2년 차니까 네, 벌써 6년이 됐네요. 코리나 교연의 과장으로 지금 재직해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방학 동안에는 이제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 이제 그 상해대학교에서 이제 대표님과 함께 학생들을 유학 연수 온 학생들을 이제 지도하기도 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기도 하고 이런 업무를 네, 지금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그 한국 학생들을 만나면서 참 그 본인이 느꼈던 이런 어떤 그 답답함도 그 학생들한테도 수없이 그 느낀다는 그런 거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학생들 보면서 좀 느꼈던 것도 많을 것 같아요. 또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라든지 왜냐면 같은 그때 심정으로서 보면 안타까운 것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제가 일을 하게 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제가 처음에 유학 갔을 때 너무 힘들었던 거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두 번 다시 경험시켜주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항상 저의 그 중국어 초심자로서의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어를 1도 모르는 학생들이 와서 이제 중국을 체험하러 오는데 그때마다 이제 부딪히는 상황들을 제가 이제 해결도 해주고, 그다음에 같이 애들을 이끌어가서 중국에 대한 편견도 사라지게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이걸 제가 중국은 이렇게 뭐 좋은 곳이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스스로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네. 몽코치라고 그러더라고, 몽코치. 몽코치 네. 블로그도 운영하고 그러는데, 몽이 중국말로 이제 꿈이잖아요. 네, 그렇죠. 꿈 플러스 코치잖아요. 네. 꿈 코칭. 네. 이런 거잖아요. 그거 좀 아주 좋을 것 같아. 우리 네. 유튜브 보는 많은 청년들한테. 네, 제가 사실 그 블로그에서 몽코치의 상하이 견문록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저의 일상들을, 해외에서의 일상들을 좀 기록하고자라고 생각해서 이제 시작했던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금, 중국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한테,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이런 것들을 조금 알려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꽤 됐죠, 지금 시간이? 그렇죠. 한 십몇 년? 십몇 년을 블로그를. 됐던 것 같아요. 블로그를. 네, 그래서 특히나 조금, 꿈을 조금 잃은 사람들한테 제가 좀 희망과 용기 항상 외치시는 그런 것들이 되어주고 싶어서, 그래서 좀 감히 제가 코칭이라는 말을 써서, 몽코치라는 이름을 그러니까 꿈을 코칭하는 사람 되겠다. 보면은, 평상시에도 이 박사님을 이렇게 지켜보고, 그러면 참 자신에 대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과찬이십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그래도 이게 지금 한국 상황이 참 어렵잖아요. 취업하기도 그렇죠. 힘들고, 또 대학 나와도 그렇고, 최근에 또 코로나까지 막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뭔가는 우리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좀, 정말 바쁘게 왔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나같이 최고의 성공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 이렇게 막상 해보니까 되더라. 모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저는 여러분들께 제일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좀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막상 너의 꿈을 가져, 너의 꿈이 뭐니? 라고 얘기하면 그냥 직업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교수가 되고 싶어, 나는 무슨 번역가가 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떠한 교수가 되고 싶어. 어떠한 교수가 되고 싶어. 그러니까 직업을 형용할 수 있는 그 형용사가 굉장히 그 수식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점을 좀 강조해서 여러분들이 꿈을 찾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교수님 되니까 이제 아까 다섯 가지를 동시에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에는 접시 돌리는 게 있잖아요. 서커스 할 때. 우선 하나를 돌려요. 그 다음 두 번째 또 두 개를 돌려. 세 개를 돌려. 네 개를 돌려. 이 다섯 개 돌려도, 다섯 개 돌려도 이게 안 뚫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것을 다 이게 한데 24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참, 서커스 돌리다 보면 보는 사람 되게 아슬아슬 하잖아요. 그런데 기어이 그 다섯 개를 다 돌리고 있거든요. 저도 힘에 굉장히 많이 부딪히긴 합니다. 근데 항상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시듯이, 평생 직업을 찾으라고 얘기하잖아요. 평생 직장이 아닌. 그래서, 저 역시 나중에 은퇴 후에 무엇을 할까, 이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준비하고자 여러 개의 직업을, 대신 키워드가 있어요. 교육과 중국어. 그 키워드를 가지고. 접시를 돌리려도 방향은 하나 알지. 그렇죠. 이게 대가 뭐 여러 개 지금 막 돌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접시가 여러 개 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20대 초반부터 나는 교수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국어를 좀 잘하고 싶다. 중국어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냥 뚜벅뚜벅 걷다 보니까 정말 이런 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초심을 잃지 말고, 정말 뚜벅뚜벅 걸어간다면 분명히 그 언저리라도 갈 수 있는, 그 근처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키워드는
초심을 갖고 네. 뚜벅뚜벅 걸어가라. 네. 그 얘기죠? 네, 그럼요. 걷다 보면 반드시 길이 걷다 생깁니다. 보면 좋은 일이 또 생긴다. 네, 맞습니다. 그래,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황닭TV에서 우리는 황닭TV는 항상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네, 황닭TV인데 그렇죠. 네. 정말 꿈의 전도사, 네. 몽코치, 네. 몽코치. 몽코치는 꿈맨과 함께합니다. 또 대표님 그렇지. 닉네임이 또 꿈맨이시잖아요. 내가 이제 꿈맨입니다. 꿈맨. 꿈 플러스 맨인데 여기는 네. 꿈 플러스 코치. 코치. 그래서 몽코치입니다. 몽코치. 그래서 네. 오늘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한테 꿈을 같이 공유하고 네. 희망을 공유하고 이런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작게지만 그래도 그 뚜벅뚜벅 네. 초심을 갖고 초심을 잃지 않고 뚜벅뚜벅 가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긴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된 것 같네요. 네. 네, 아무튼 좋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우리 함께 이거 할까요? 네, 그렇죠. 희망을 주는 황닭TV, 용기를 주는 황닭TV, 화이팅!